이 문제를 어떻게 이 현실 인정의 시각으로 받아들이면서 풀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요. 이 질문자분이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6월에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인사사고를 냈다. 그 보호자가 큰 모욕을 주었고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6이라는 숫자만 보게 되면 사고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난다. 이렇게 했어요. 6월달에 사고를 냈으면서 6월달에 사고를 냈으면서 이 6이라는 숫자가 이 무의식 속에 그대로 깊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6이라는 숫자. 근데 6월 자녀분이 다친 거죠. 그리고 그 자기 자식이 다쳤으니 그 보호자가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고 화가 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소를 했겠죠. 그 6월에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인사사고를 했다. 그런데 인사사고를 했으면서 그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다쳤거든요. 상당히 많이 다침으로써 이 질문자분이 이 죄책감에 많이 시달려요. 많이 다쳐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부분도 있으면서 큰 모욕, 자기 자신이 받았던 큰 모욕, 그 모욕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난다고 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을 풀어보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실 부정으로 인해서 저러한 생각과 그리고 6이라는 숫자만 보게 되면은 그대로 과거에 안 좋았던 일 그리고 당했던 모욕 그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이거 역시도 현실 인정의 시각으로 다가왔을 때 저렇게 마음이 괴롭고 또 생각이 계속 재생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 삶 역시도 이거를 그 음량으로 풀어본다면은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잖아요. 양지란 여기서 보았을 때 사고가 난 그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죠. 내 삶에서는 사고가 나서는 안 돼라는 그 현실 부정. 그 우리 삶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고도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저걸 나눠서 살펴볼게요. 이렇게 나눠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네. 6월 나의 부주의에서 인사사고를 냈다. 인사사고를 냈다. 그 다음에 1번, 2번 이렇게 나눠봐요. 근데 우리 삶에 항상 존재하는 사고 그리고 내가 그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방어운전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는 찾아오게 되거든요. 나의 건강도 그렇고 내가 먹는 것도 조절하면서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원치 않게 병이 올 수도 있고 또 병이 아닌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인 거죠. 근데 저기서 아직까지도 사고를 낸 지가 한참 지났는데 그 사고를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고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크게 다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에 병이 되는 거죠. 사람이 다쳤다, 나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다라는 이러한 이 음지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그렇죠. 그리고 그 보호자가
준 큰 모욕이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보호자가 자기 자식이 많이 다쳤는데, 엄청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쳤는데 과연 제정신일까요? 자기 자식이 다쳤는데 어떤 부모가 침착하게 그래 다쳤구나,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아주 침착하게 살아간 사람은 드물거든요. 예.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자기 자식이 다치고 그러면 화둥지나 놀라고 다급한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우리 사람 마음이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럼으로써 다급하다 보니 이 질문자분에게 이 폭언과 폭소를 하게 됐어요. 네, 그렇죠. 그게 우리 삶에는 피할 수가 없어요. 나의 실수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치게 했다라는 거. 다치게 함으로써 내가 그러한 폭언 폭소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모욕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음지에 존재하는 것인데, 내가 원치 않는 이 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러한 양지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되나요? 되지가 않거든요. 삶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 했던 생각이 또 나고 그리고 당시의 사고 장면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면은 그 6월달이라는 것이 이분한테는 6이라는 숫자가 그 다음부터는 이분한테 6이라는 숫자가 이제 싫어지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싫어지다 보니까 난 6이라는 숫자가 싫어하게 되면 이 6이라는 숫자는 더욱더 강화되어서 6이잖아요. 지금 이 6이 어떻게 이 마음병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것들이 발전이 되면은 지금 6이잖아요. 6 하면 또 뭐가 떠오르죠? 이게 자유현상인 거죠. 6 하면 육개장이 떠오를 수 있어요. 육개장이 떠오를 수가 있죠. 그렇죠? 육개장 떠올리게 되면 이 육개장이 먹기 싫어져요. 또 6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소고기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소고기가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소고기가 보기 싫어져요. 먹기도 싫어지고. 소고기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뭐가 있죠? 불에 구워 먹을 수도 있죠. 숯불에 구워 먹는다고 해서 이번엔 또 숯불이 싫어져요. 숯이 싫어져요. 숯이. 계속 이렇게 이런 단어 저런 단어 그리고 어떠한 사물 자체가 계속 싫어져요.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병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거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게 돼요. 근데 대한민국도 어디 속해 있느냐면은 지구 안에 속해 있잖아요. 같은 땅덩어리니까. 그럼 지구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지구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이 지구에서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자기 생명을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육이 아니고 그러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인 수용이 안 되기에 사고 장면은 계속 생각이 나요. 그 모욕이 계속 잊혀지지가 않게 되고, 과거에 사고를 냈다, 사람이 다쳤다, 사람이 다친 것을 받아들이고 사고를 낸 것도 받아들이고,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의 실수로 인해서 타인을 다치게 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럼으로써 해서 내가 타인으로부터 폭언폭소를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은, 진정으로 받아들여진다면은 더 이상 사고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거나 그 보호자가 준 커다란 모욕이 안 잊혀질 수가 없어요. 잊혀져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이러한 것이 계속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이 이렇게 둘로 돼 있잖아요. 은지가 있기도 하고, 양지가 있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지. 우리 삶에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맑음이 있으면 흐림이 있고,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밝음이 있으면 또 어두움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죠. 이 정서적인 부분도 기쁨이 있으면은 우리 삶에는 슬픔이 같이 공존하는 거고요. 저기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를 냈고 사람이 다쳤다. 그러한 것이 있고, 이분이 이것에 대해서 경험을 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예기치 않게 다가와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이것이 계속 증폭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기를 잡으러 이 바다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내가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밖에는 지금 바다에는 폭풍우가 치고 거센 파도가 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걸리게 되냐면은, 마음병을 여기서 어디 부분에 적용을 하냐면은, 저렇게 비바람이 쳐서는 안 돼, 파도가 치고 저렇게 물결이 거세서는 안 돼 라고 부정을 함으로써 고통 속에 갇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폭풍우 치고 이 너울이 많이 일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을 한다면은, 받아들인다면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내 배를 잘 결박을 해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고, 그곳에 있던 나의 물건들 또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구들, 그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할 수가 있고, 폭풍우가 휘몰아쳐서 왜 내가 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고기잡이 나가려고 했는데 저 비가 와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쳐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큰 눈폭풍까지 왔어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눈 폭풍이 저렇게 많이 오는데 눈폭풍이 와서는 안 되라고 내가 끊임없이 현실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 부정을 함으로써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현실 부정의 이 강박사고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넘어졌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다음 계획이, 이런 일도 있네 하며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눈폭풍이 왔어요. 출근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전에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했으면은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눈이 맞기 싫다라고 하면은 우산을 쓰고 갈 수도 있고, 내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안 그렇겠어요? 그 다음 일을 내가 계획을 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문제, 상황을 부딪혔을 때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거든요. 계속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이러한 상황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라고 하는 자신의 현실 부정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올가매는 거거든요. 이 보호자가 이분을 올가맨 것도 아니고, 이 사고가 이분을 올가맨 것이 아니에요. 그 다친 그 아이가 이분을 올가맨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자신의 현실 부정적인 이 강박사고가 이분을 올가매게 한 것이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 부정을 하느니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사고가 나서 사람이 많이 다쳐가면 지금 당장은 이렇게 좀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현실 인정이 유연한 사고로 대처하면 처음엔 다 놀라죠.
사람이 많이 다치고 사고를 내고 했으면은 많이 놀랬죠. 놀란 것은 그럴 만하니까 놀란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기 마음을 추스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 인정으로 음과 양 둘 다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생각이 계속 머무르는 거고. 음. 음. 이렇게 현실 부정의 생각과 현실 부정의 습관이 강화가 되게 되면은 이 점점 자신의 현실 부정이라는 것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면서 자신이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입지가 점점 좁아져요. 그렇죠. 네. 그렇게 여기서 현실 부정의 이 강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공부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현실 부정의 생각에서 이 현실 인정의 마음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죠. 네. 이 현실 부정이 증상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가볍다면은 나오기가 뭐 그나마 좀 쉽겠지만, 증상이 오래되고 완고하다면은 또 좀 그 감정적으로 많은 증폭이 있다면은 혼자 나오기는 무척 힘들죠.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과제를 해주는 부단한 노력과 인내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나가면 돼요. 이 현실 부정에서 나오려고 하더라도 이게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그 습관에 빠져서 있기 때문에 그 습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동영상을 보아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그리고 내 생활에 실천하고 나를 비추어 돌아보고 그렇죠. 이러한 부정으로 인해서 특정 숫자들이 계속 걸려요. 6이 걸릴 때도 있고 7이 걸릴 때도 있고, 보편적으로는 한국인들은 13하고 4가 많이 걸리죠. 4층에 있으면 왠지 불안할 것 같고 13층에 있으면 또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없어지지 않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이러한 생각이 나서는 안 되라고 현실 부정을 하고 있기에 생각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러한 상황일 때 내가 6월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에 대해서 6월에 있었던 일들을 받아들이기에 아직까지 소견이 좁구나.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 인문을 넓혀야겠다. 내가 아직까지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그릇이 아직까지는 좁구나 하면서 현실 인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일단 내가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첫째예요.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현실 부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라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뭐 마음병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예요. 그렇죠. 일단 인정인 거죠. 사고 장면이 계속 생각났을 때는 생각이 나는구나. 일단 인정을 하고 그러한 이후에 이런 윤리 정서 개발을 계속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그것이 상처가 아닌 그냥 하나의 일로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되라고 하는 현실 부정에서 되는 거예요. 기인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큰 굴욕감, 모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타인의 야유와 미움, 분노, 그리고 저런 폭소를 당했을 때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세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맞지가 않기에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제대로 된 마음가짐이 되지 않았기에 이것이 이 마음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생각이 또 계속 생각이 나고 타인이 나에게 그러한 야유와 미움, 분노를 쏟아낼 때 그때 내가 일단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하기 위해서 모두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첫 번째,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든 것이 나의 과실일 때가 있어요. 반성하고 내가 그러한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그렇지 않도록 마음을 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 경계를 한 마음을 내야 돼요.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나의 과실이 적은데 상대방이 이것을 뻥튀기처럼 부풀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 때 상대방이 그렇게 내 과실을 부풀리기는 했지만 그거 역시 나의 과실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행위 자체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마음을 내야 돼요. 그리고 반성 경계를 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거는 인정하지만 이럴 때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못한 게 있기는 한데 네가 너무 부풀면서 그렇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 경험 있죠. 최근에 있었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냐 하면서 또 싸워요. 싸우고 어느 한쪽이 지쳐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계속 싸우게 되거든요. 그다음 멱살잡이까지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싸우고. 그래서 나의
상황이 이거를 좀 부풀려서 이야기한다면은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위에처럼 반성 경계하고 사과를 하는 게 옳아요. 그렇게 넘어가야지. 넘어가야 왜 또 싸워가지고 내 힘을 또 다 빼겠어요. 그 한번 싸우게 되면은 또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고 또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한 공간에 있으면은 또 불편해가지고 어디로 제대로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다음 세 번째가 있어요. 나의 과실은 아예 없는데 거짓으로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같이 상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고 내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거기 말 섞어봐야 얼마나 힘든지는 또 다 알잖아요. 내가 정당하게 옳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옳아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거 가지고 언성이 높았니 또 나아지느니 하면서 이 말꼬리 가지고 또 늘어지면서 싸우게 되잖아요. 이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했던 과실이 있기에 나의 과실이 많잖아요. 나의 과실이 많기에 상대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내가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이 반성 경계 내가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그렇죠. 항상 조심하면서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계속 그 모욕이 잊혀지지 않고 이 사고장은 계속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욕먹는 걸 두려워해요. 내 삶에서 또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욕 좀 먹으세요. 욕을 좀 먹자고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욕을 안 먹으려고 하는 현실 부정의 생각에서 이러한 모욕이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저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래 욕 좀 먹어보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욕을 100번을 먹겠어라고 각오를 하잖아요. 내가 욕을 100번을 먹겠어라고 각오를 한 뒤에 내가 욕을 먹게 되면은 20번, 30번, 처음에 욕을 나는 먹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한 뒤에 처음에 나는 절대로 욕을 먹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한 뒤에 남들이 나에게 한 번, 두 번 하는 욕은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그냥 내가 이번 잘못 내가 크게 했어.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참 많이 다쳤어. 그에 대해 내가 책임질 것은 책임진다는 마음, 그 마음을 일단 가지고, 그 뒤에 내가 그만이 잘못을 했으니까 욕을 나는 이번에 100번을 먹겠어. 내 욕을 100번을 먹겠어라고 각오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각오를 안 한 상태에서는 한 번, 두 번 욕 먹으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위축이 되고 힘이 들지만, 내가 욕을 100번 먹겠어라고 진정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먹고 그러한 각오를 하게 되면은 욕을 10번, 20번 나에게 내가 욕을 10번, 20번 욕을 먹는 거는 힘들지가 않아요. 뭐냐면은 나는 욕을 먹어서는 안 되라는 이 마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고를 냈다라는 거. 사고를 낸 거 역시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면 이 현실 인정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사고 없는 삶, 사건 없는 삶. 우리 삶이 얼마나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굴곡이 많아요. 어떤 날은 올라가고 어떤 날은 떨어지고. 우리 삶이 원래 그래. 시저 A하고 B의 경우에서는 모두 나의 과실일 때, 또는 나의 과실이 적은데 상대방이 부풀려서 이야기할 때에는 나의 과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상대에게 충분한 미안한 마음과 사과를 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면 돼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러한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나의 허물은 없는데 거짓으로 비난을 만들고 허위로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어울리지 않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내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여기에서 이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이러한 모욕,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행위, 이것에 초점만 맞추게 되면은 내가 그만큼 더 힘들어져요. 이렇게 함으로써 큰 모욕, 상대방이 나에게 주었던 이 큰 모욕에만 시선을 주게 되면은 내가 했던 이러한 허물, 잘못에 대해서는 나의 허물에 대한 비중이 낮아져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 모욕을 주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것을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이 생각은 점점 더 키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저런 나쁜 놈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그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곱씹음으로써 나에게 도대체 득이 되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과실이 크잖아요. 이것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어. 그래.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만큼 내가 욕을 먹겠어. 내가 그만큼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좀 더 욕을 먹겠어. 그래, 욕 좀 먹으면 오래 산다잖아. 그래, 욕 먹자. 그래, 한번 오늘 실컷 욕 먹어보자. 그렇죠? 실컷 욕 먹어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 내니까 어때요? 네? 근데 욕을 안 먹으려고 근데 내 욕 먹으면 안 돼. 욕 먹으면 안 돼. 내 절대로 욕을 먹어서는 안 돼. 이따 저녁에 엄마 아버지 와가지고 나를 혼내면 어떡하지?
또 나 혼나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마음을 써버리게 되면은 그만큼 괴로울 수가 없어요. 혼나려면은 혼나기 전에는 혼날까봐 걱정되고, 또 혼날 때는 또 혼나서 걱정이고, 또 혼난 뒤에는 혼났다고 해서 그걸 곱씹으면서 또 힘들어하고, 그 현실 부정에서 계속 그렇게 기인되는 거예요. 애초에 어떤 욕을 먹거나 혼날 일이 있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어. 오늘 욕 한번 신나게 먹어주겠어. 내 욕 한번 먹지. 이렇게 하면 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욕 한번 먹어주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오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진짜 잘못했잖아. 잘못했으니까 내가 욕 제대로 한번 먹고 내가 이 잘못한 거 내가 제대로 고치겠어. 그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원인 제공한 것은 나잖아요. 이렇게 단초를 제공을 했으니까 나를 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미안한 마음을 내고, 이후에 내가 그러한 실수를 했으니까 내가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받겠어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지도 않고, 그리고 생각이 계속 나지도 않아요. 저렇게 현실 부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불가능한 시도를 하니까 생각이 계속 나고, 이 모욕으로 인해서 이런 감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거. 저분의 경우 나의 과실이 커서 인사사고를 내고, 그로 인해서 그 당사자와 그 부모를 많이 마음이 아프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실임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다면 여기까지 가면 돼요. 그런데 나의 과실이 적을 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으로써 둘 다 내가 잘못한 허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다시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 근데 문제는 또 어디서 있냐면은, 나한테 허물이 있는데 허물이 없다라고 허물이 있는데 상대방이 거짓으로 비난을 하면서 큰 모욕을 줬다라고 이렇게 가면은 좀 잘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고 했을 때 내가 잘못한 마음을, 자기 잘못이 있는데 모욕을 주었다라는 요 부분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모욕을 주었다라는 것에 계속 마음을 주게 되면은, 그게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나를 돌아보고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조심한 마음을 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 여기 같은 경우 이분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큰 모욕을 주었다라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현실 부정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단초는
요것이 문제가 아니고 요 내가 했던 이러한 나의 부주의, 인사사고 요것을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화내고 싶어서 화내고 싶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뭐 폭언 폭설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당시에 정황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주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주의를 반성하고 경계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마음에 각오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라는 마음이면 되는 거죠. 우리 삶에는 내가 잘못을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데 또 아주 인성이 갖추어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도 화도 안 내고 뭐 그럴 수 있지요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인격자죠. 인격자. 군자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군자처럼 그 인격자처럼 자신이 피해를 당했으면서 그 피해를 주었던 사람에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한 사람이 돼야 내가 좀 편안해요. 인생 자체가. 네? 그럴 수도 저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둘 다를 받아들이면은 어떠한 상황은 아니겠죠. 저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둘 다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보호자가 나 자신에게 큰 모욕을 주어서는 안 돼라고 하게 되면은 힘든 거죠. 상대방의 행동과 말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를 돌아보면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저렇게 현실 인정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여기서 더 이상 여기에 매여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현실 부정의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현실 부정의 생각을 함으로써 뭐 손발이 떨리고 손발도 떨리고 그리고 또 호흡도 가빠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 호흡 가쁨, 손발 떨림이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 6이라는 숫자만 보면 6이라는 숫자만 보면 그때 인사사고를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이 모욕이 생각이 나고 그 사고 났던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게 되는 거죠.